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들 쉬셨습니까? 미국이 F-35 설계 기술을 일본에 제공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가 17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보수 언론들은 미일 동맹은 저렇게 밀착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하느냐는 평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이 일본에 스텔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동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북폭이 결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은 F-35 같은 최신의 전략 무기는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F-35를 구매한 국가는 한국, 일본, 영국, 호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싱가포르, 터키, 이태리 등 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F-35는 최강의 카운터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운터 스텔스 기능이란 같은 스텔스기끼리 공중전을 붙었을 때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죽인다는 개념으로 이 카운터 스텔스 기능만큼은 F-35가 F-22에 비해서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F-35는 미국의 스텔스 기능의 최결정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텔스 설계 기술을 일본에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간 40년 넘게 축적해온 스텔스 기술을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F-35 설계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일 동맹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동맹으로 따지면은 미일 동맹보다는 미영 동맹이 더 강력하다고 봐야 되는데 영국에 대해서는 스텔스 기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일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동맹이 강력하다고 해서 이제 막 출시되고 있는 F-35 스텔스 기술을 일본에 전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미국이 저런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일본에 제공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그럴진데 하물며 국가 간에는 국익이 우선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맹이 견고하다는 이유로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줬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저는 일본이 북폭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것에 대한 대가가 스텔스 기술 제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 인근의 북한 선박 단속 7개국 군사작전에 대한민국이 빠지거나 제외됐다는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이가 취임 초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폭을 한다면 문재인이가 북폭에 협조할 리도 없고 심지어는 북폭의 정보가 오히려 북한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폭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일본이 후방기지가 아니라 최전방기지로 사용될 확률이 높고 이번 스텔스 기술의 이전은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를 지배하고 상대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 스텔스 기술인데 그런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미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나 동맹이란 이유만으로 제공한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런 최첨단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 대가가 바로 일본의 북폭 전진기지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미국이 딱히 일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북폭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북폭을 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유가 지금 전방에 있는 최정예 7개 사단이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북한 정찰을 못하게 한 상황 속에서 전방에 있는 최정예 7개 사단을 해체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최전방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조금만 더 간다면 대한민국의 북한에 의한 적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있는 최정예 사단 7개가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다는 위협을 못 느낀다면 그는 유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적화되어 버린다면 F-35나 미사일 등 미국의 첨단 무기 정보 및 기술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 버릴 텐데 미국이 그러한 상황을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적화를 보고 있다면
북한에다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줘서 세계 질서에 괴물국가를 출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핵무기와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8천만의 인구까지 갖춘 괴물국가가 탄생을 한다면 이것은 세계 질서와 미국의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것인데 미국이 이것을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괴물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도 북폭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이 때문에라도 북폭은 피할 수 없는 외통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북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스텔스 기술의 이전과 전방사단의 해체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뚜렷한 북폭의 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북폭은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북폭의 시기는 미국의 대선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저는 쭉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기가 윤곽이 어렴풋이 잡히는 듯 싶습니다. 아베와 트럼프가 5, 6월에 3번을 만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 표면적인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북폭의 마지막 조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구축함 내척을 비롯해서 이미 한반도에는 북한 선박 단속을 이유로 다국적군이 직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력들이 언제든지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프랑스의 항모가 3월에서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인도 및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영국의 항모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이 8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기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항모가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장기간 작전을 한다는 것은 다국적군을 구성을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정은이가 연말까지 미국과의 대화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연말까지 북한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표명하려고 하는 북한의 꼼수라고 봅니다. 즉, 이를 만약에 어기고 미국이 그 전에 북한을 공격을 한다면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을 공격을 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유진영에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양아치들에게는 커다란 시비거리가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발언 역시 연내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 거의 절대적으로 달러를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는 총재의 리디노메이션 발언 이후에 리디노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디노메이션이 단행될 경우에 달러와 부동산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북폭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언제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디노메이션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폭, 리디노메이션, 세컨더리 보이콧 이 3종 세트에는 달러 매수가 최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